정부가 지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시는 분만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일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부동산 대책. 자, 부동산 시장에 반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자,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중요한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대박 반전,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먼저 세미나 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일시 부동산 대책의 숨겨진 의미와 맞춤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대책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맞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바뀌어서 국토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근데 공급을 늘리되 이 아파트 위주의 우리 주택시장에서 비아파트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비아파트 부문을.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어떤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좀 살려가는 정책을 피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뭔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규제를 확 풀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겠다. 비아파트 부문 활성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풀어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단기 임대주택을 부활시키겠다. 예전에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장단기로. 그렇죠? 단기, 장기. 근데 그 5년짜리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지금 부활시키겠다. 구체적인 안은 이제 추후에 나올 거로 보여져요. 제가 지금 일시 대책이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은 아마 3월이나 4월 이 정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거다. 완화 대책, 세부적인 완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좀 더 지금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정부는 규제 완화에 목을 맬까요? 왜 규제 완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공급을 막았잖아요. 못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공급이 몇 년 동안 누적돼서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점점 공급 부족으로.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급을 할래도 할 수가 없죠. PF, 부실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성이 나와야 민간 기업들이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질 텐데 그런 사업성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것도 공급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인허가나 착공 물량 이런 것들이 지금 대폭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바람에 2, 3년 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급등은 필연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차단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금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냥 규제를 풀어주니까 그냥 또 규제 풀어서 부동산 또 가격 뛰게 하려냐 이런 또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은요, 전체 경제에서 이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죽게 되면은 이 부동산, 이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무조건 그냥 풀어주고 또 투기꾼들 살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이념에 치우친 얘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포인트를 둬야 되나?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속내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요. 개인이 올해 내년, 2년 동안 2024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요. 전용 면적 18평입니다. 18평 이하. 소형 신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 등 최초 구입 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제외하고 주택세에서 빼겠다라는 거, 이거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예, 취득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집을 이제 그 신축 빌라를 살 때 한마디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이제 주택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당히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최초 구입이라는 얘기예요. 최초 구입 시. 최초 구입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다시 사는 거, 이거는 매매라 그러죠. 매매. 개인 간의 거래, 매매가 아닌 최초로 분양을 받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로 분양받는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 한마디로 산정 시에 주택세에서 제외하겠다. 그럼 결국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안 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혜택을 크게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매매 아닌 분양으로 취득할 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커다란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 보면요. 소형 기존주택.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주택이요. 이게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입할 때 사서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만 세제 산정 시에 주택세에서 제외한다. 세제 산정 시 주택세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있는 기존 주택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주택을 샀을 때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세제 산정할 때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요. 이것은 조금 달라요. 이 신축 분양주택보다 혜택을 덜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나 이런 데서 양도세나 여기서 뭐 또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고 감해주는 게 아니라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 즉 지방세에서만 혜택을 줄 거로. 그러니까 이 신축 빌라보다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에서 빼주긴 하는데 세제 혜택이 취득세나 재산세, 즉 지방세에서만 좀 감해주는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두는 우리가 뭐예요? 신축이에요, 신축. 신축에 대해서 그냥 혜택을 줄 테니까 신축 빌라에 많이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왜 신축 빌라에 혜택을 더 많이 줄까요? 이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지난해 시장이 하락기가 들어오면서 이 전세 사기로 서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맨날 전세 사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죠. 또 괜히 잘못 들어갔다 문제가 생길까봐 아파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전화도 사람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공급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건축비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체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그 아파트나 이 주택을 건설할 때, 뭐예요? 건축비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거든요. 전체 면적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전세 사기 하니까 빌라 전세 뭐 기피 현상에다가요. 기피 현상, 그리고 PF 부실. 더욱더 이 신축 빌라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점점 더. 기피 현상 플러스 PF 부실로 앉아. 땅값도 많이 올라서 질 수도 없어. 그리고 지어봐야 분양도 안 돼. 그리고 분양해도 이게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이익도 안 나. 그러니까 전부 지금 신축 빌라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개발 시장, 이런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 시장은요, 이 빌라나 단독주택이 점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멸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빌라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 주거 사다리가 끊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저도 빌라에서 처음에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람들 누구나 다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죠.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빌라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내가 조금 여력이 되면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수순을 밟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거든요. 서민 주거 사다리가 지금 끊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신축 빌라의 혜택을 많이 줘요? 빨리 줘라 좀. 공급 좀 해라.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공급 좀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진짜로 보시면은 서울의 빌라 착공 물량 같은 경우 보면요. 착공 물량입니다. 2023년 1분기에 1600, 물론 이 전에는 막 4326, 2022년도 5254, 1600, 이렇게 전부 다 3000가구 이상씩 이렇게 착공이 됐었는데 2023년 1분기에 1666, 2분기에 1606, 3분기 405, 4분기 더 줄었겠죠? 자, 이렇게 신축 착공 물량이 지금 갈수록 지금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입주 물량. 당연히 아파트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꺾이죠. 입주 물량이 계속 꺾여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도 지금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꺾이고요. 여기에 이제 빌라인데 빌라도 이렇게 꺾이죠. 전부 다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빌라도 지금 형편없이 줄어든다는 거. 416세대.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서민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험에 처하니까 빨리 신축 지어라. 그리고 받아라. 그렇다면 혜택을 많이 줄게. 이게 지금 사실 이 대책에서 가장 큰 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자,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그래서 수도권 반대로 수도권 6억 초과, 지방 3억 초과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이번 대책의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의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혜택을 받는 거고요.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못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용 60제곱미터 넘는 빌라, 60제곱미터 초과예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용 60제곱미터면 18평이거든요. 18평, 약 18평. 18평 이하의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지만 전용 6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6억이 초과되는 이 고급 빌라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이것도 고급 오피스텔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 한마디로 6억 이하의,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지역, 그런 곳, 그런 물건들만 혜택을 받는 거지, 한마디로 비싸게 너무 높은 가격에 이런 고가의 물건들은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이번 대책에서 희비가 상당히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6억 이하의 빌라,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18평이죠. 18평 이하의 빌라,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를 찾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래서 대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비아파트 부문에서
이 빌라를 살리겠다라는 정책이 지금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빌라 투자 어디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까요? 빌라 투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빌라가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막 서둘러서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대책들이 또 작은 그런 대책들이 분명히 나올 건 분명한데, 그 3, 4월을 전후로 해서, 이 선거를 전후로 해서요, 올해.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재개발이 진행될 곳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 진행 안 되는 것은 오직 거주의 목적이다. 거주의 목적. 그냥 내가 사는 데에 만족하는 거지, 이게 어떤 우리 재테크의 차원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대책을 보면 빌라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이 입지가 좋은 곳에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빌라는 몸값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 6억 이하에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의 빌라는 몸값이 안 오를 거다. 그렇게 되면은 빌라 시장도 완전히 양극화로 크게 갈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된다, 빌라 시장도.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 6억 이하니까 18평 이하, 18평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니까, 여기도 혜택 되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야 될 곳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진행 안 되는 곳은 오직 거주의 목적이고,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빌라 시장도 양극화가 상당히 커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을 노려라. 제가 항상 입지 가치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에 대책이 거의 나온 거잖아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하면 된다. 사업 시행 인가는 한참 뒤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전진단은 사실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안전진단을 갖다가 없앤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까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재건축을 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상계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계동에 거기 지금 다 아파트들 지금 다 뭐 재건축 추진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진단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풀어놨는데. 안전진단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바로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나쁜 데는요, 아무리 이런 규제를 풀어주고 해봐야 사업성이 안 좋아서 내가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많이 내고 하려고 해요. 거기가 입지가 정말 좋아서 나중에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은 모를까. 그래서 무조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요? 무조건 뭘 한다,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해야 된다? 입지를 보고 해야 돼.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예요. 제가 예전에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지역들이 이 서울 시내에도 무수하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될 때만 되는 곳이에요. 그 될 때만 되는 곳이 바로 입지들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 좋은 곳을 우리는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 그렇다면 완전히 낭패를 보는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개발 빌라 지역 신축 오히려 하도 신축이에요. 신축 몸값이 올라갈 거다. 이제 앞으로 점점. 왜? 정부의 노력에도, 정부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 풀어주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땅을 사서 이 건축비 계속 지금 땅값도 비싸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값 뭐 다 오르지, 다 올랐지. 여기에 과연 공급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지금
그런 입지 좋은 데에 재개발할 수 있는데 신축 빌라가 있다면 그것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 이건 불 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속뜻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시 대책에, 부동산 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화두가 뭐냐면은 비아파트 부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살리겠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빌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시장이, 거기도 뭔 빌라 시장? 신축 빌라가 뜬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4일 세미나 일시 부동산 대책의 숨겨진 의미와 맞춤 투자 전략. 지금 항상 어떤 그 흐름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투자의 방법은 항상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분명히 오르는 시장으로 갑니다. 3월 이후부터는 분명히 오르는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제 말만 믿고 따라오시게 되면은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고요. 올해 정말 선택을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자,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우리 항상 뭐 소원을 빈다, 이런 새해에도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살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원이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복권 맞아라 이게 아니고요. 복권 그냥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의 성과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그래서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는다. 우리도 목적을 갖고 재테크에 뛰어들었으면 재테크에서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재테크에 임해야지 그냥 남들 따라서 어영부영 했다가는 또 똑같이 지난해와 똑같이 또 떨어집니다 하니까 또 떨어지나 보다. 이따가 또 오르니까 또 투자 못해. 이런 우를 자꾸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